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려 7%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차트도 좀 말씀드리고,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 뭐냐면 어 그 주식 시장의 인제 어떤 패턴인데 우리가 이것을 인제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어떤 경우에 간과하게 되냐면 유튜버분들, 예, 그다음에 어 경제 방송들, 예, 각종 이제 전문가들, 막 이런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꽉 잡고 있어요. 어 조회수들도 굉장히 많고 가입자들도 많죠. 예. 근데 이분들의 그 약간 공통점이랄까? 이런 것이 뭐냐면 한참 막 주가가 좋고 막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어 반대로 떨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 뭐냐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대중에 대한 인기 영합이거든요. 예. 대중들은 '아 내 주식은 막 올라가고 있고 분위기 좋은데 거기다가 누가 찬물을 끼얹는 소리들을 막 자꾸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냥 "더 간다, 더 간다. 예. 뭐 앞으로 막 뭐 엄청나다." 막 이런 얘기, 막 그런 얘기가 인제 자꾸 이렇게 듣고 싶지. 그래서 이게 그 뭐 사람 마음이 그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은 인제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나 인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면에서 음 그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악순환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솔깃할 만한 어떤 썸네일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이야기 써 주고. 사실 저도 좀 양심에 찔리긴 해요.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조회수 많이 올리고 하면 좋긴 좋은데, 예, 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썸네일에다 무슨 글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걸 인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걸 만약에 모르고 이런 거에 속고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냐면 한참 급등하는데 추격 매수를 해서 고점에 이렇게 딱 몰려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인제 상승할 때는 그 상승하는 거에 대한 논리들, 뭐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뭘 대체하고 막 뭐가 어찌고 막 뭐 무진장 뭐 얼마를 가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게 인제 작년에 10월 달, 그때 뭐 비트코인이 뭐 앞으로 뭐 얼마 간다 막 그리고 인제 각종 논리들을 인제 끌고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참 주가가 이렇게 막 가고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인제 "하락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제 뭔가 좀 따돌림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저기가 고점이었구나.' 이게 중요해요. 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저기가 고점이었네.' 이렇게 인제 알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고점이었는지 알기가 좀 어렵죠. 음. 그래도 핵심은 뭐냐면 상승 시기에는 이 찬양을 한다. 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상을 심어 준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막 뭐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뭐 삼성전자도 지금 뭐 인제 5만 원에서 그 뭐 16만 원 왔는데, 지금 뭐 메모리 가격이 몇 배 오르고 막 뭐 AI가 뭐 난리 부르스도 아니죠. 막 AI가 뭐
엄청난 능력을 막 지금 막 퍼포먼스를 막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막 이제 삼성전자 주가만 앞으로 막 뭐 40만 원, 80만 원 간다. 네.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식에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제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높은 가격에 샀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데 지지선 무너지면서 떨어지면은 이게 지금 누군가 팔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팔고 있는 분들이 뭐 저 밑에 사 갖고 돈 번 분도 계시겠지만 요 위쪽에도 사 가지고 물렸다가 눈물의 손절을 하고 팔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막 상승할 때 인제 그거에 대한 찬양 이야기를 대부분 매스미디어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유튜버분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제 뭐 테슬라도 같은 이야기에 속해요. 앞으로 뭐 로보택시가 막 어떻게 되고 막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급등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각도론이죠. 예. 이 각도로 중간에 뭐 큰 조정 없이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6만 원 됐는데 여기서 30만 원, 40만 원, 뭐 70만 원 가는데 그대로 중간 조정 없이 그냥 오직 상승만을 이렇게 간다면은 모두가 해피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지금 사야 됩니다. 뭐 하면서 막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엄청날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거봐요. 그때 내가 사라고 했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 그 주식시장에서 오랜 역사 동안에 있었던 패턴, 이 패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뭐냐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가능성이 높죠. 예, 계절의 패턴이죠. 봄 다음에는 뜨거운 여름이 온다. 근데 그 여름이 좀 빨리 오기도 하고 좀 늦게 오기도 하지만 결국엔 여름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는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하락을 해서 침체가 되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 과열이 되었다가 예. 이런 패턴을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패턴이 드무냐? 과열됐다가 계속 과열만 됩니다. 그냥 예. 중간에 쉬는 것도 없고 과열에 계속 과열만 됩니다. 예. 이런 패턴은 드물어요. 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드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거에 배팅을 할까요? 아주 드문 확률의 지속 상승하는 이런 확률의 배팅을 할까요? 아니면 예, 급등했다가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는 이런 확률의 배팅을 할까요? 당연히 예, 이런 확률의 배팅을 하겠죠. 예. 그리고 그냥 한 번만 게임을 하실 분은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가 운 좋게 한번 잘 걸려가지고 조정도 없이 그냥 계속 상승하네. 이렇게 이런 거 한번 걸리면은 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걸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은 매도 잘하는 게 주식의 구단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선은 뭐냐면 매수 문제를 우선 해결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 굉장히 곤란하겠죠. 예.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이 자기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나, 예, 나가 있고요. 우리 뇌 속에는 나 외에 어떤 무의식도 있고 뭐 다른 게 또 있어요. 나 외에 다른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양심적이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양심적이지 않고, 예. 그러니까 어떤 자아라는 정체가 이게 명확히 하나가 이렇게 딱 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거리에 뭐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리면은 양심에 찔리지만, 에이 뭐 쓰레기통 찾기도 귀찮고, 에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딱 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속에는 이제 그 우리 몸 속에는 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매수해갖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 곤란해지죠. 근데 후회를 하겠죠. 아, 너무 비싸게 샀네. 조금 기다렸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번에 올라갔을 때 너무 좀 어떻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이 지금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내가 사긴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졌네.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막상 떨어지면 진짜로 살까요? 예. 사람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예. 그리고 이게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예.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방어를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져요. 예.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습관화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은요, 이렇게 선 긋기 뭐 이런 단순화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확률적인 이런 확률의 문제도 들어가게 되고, 또 심리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게 되고, 이 심리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나 자신에게 속는다. 예, 그래서 어떤 카오틱한 상태가 돼요. 혼란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에 뭐가 막 제대로 막 정립이 안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오늘도 보니까 뭐 어떤 그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무슨 이렇게 집회를 막 엄청난 집회를 하고 막 그랬다고 뉴스를 봤는데, 그분들은 그 교주가 하는 말을 정말 양심적으로 믿어서 그 종교 집단에 돈도 갖다 바치고 거기다 하라는 대로 열심히 가서 그런 행사에 대규모로 동원이 되고 그런 행사에 막 가서 막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럴까요? 100%? 예. 진짜 교주 말을 100% 믿을까요? 교주가 하는 말을? 음. 여기서 긴가민가 뭐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에 뭐 온갖 이렇게 뭔가 좀 갈피를 못 잡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심리가 주식 매매할 때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잘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서 이걸 왜 매수했지? 매수하고는 손절하신 분이 지금 계실 건데, 내가 저기서 이걸 왜 매수했지? 뭔가에 홀린 것 같다. 홀린 듯이 매수한다. 이런 경험을 주식 매매할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급하신 분들은 일단 과거 잘못은 어떤 이렇게 살펴보기는 이제 귀찮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까요? 뭐 올라갈까요? 뭐 이런 것만 이제 중요한 게 됩니다. 예.
근데 당장 여기서 어떻게 인제 모면을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런 과정을 또 똑같이 겪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을 과정을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좀 많이 좀 씁쓸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아 비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없는 일이죠. 예.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 어 이런 것들을 인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어떤 자기 자신의 이런 어떤 뭐랄까 그 모순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음. 그래서 어 어떤 한 순간에 인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우리가 인제 거짓말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제 지하철에서 예 누가 인제 어떤 사람이 인제 제 발을 이렇게 밟았어요. 밟았어요. 그래 갖고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딱 쳐다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사과하는 사람. B는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내가 지금 사과를 해야 될까 말까 막 머릿속에서 초 단위로 막 머릿속에 CPU가 막 돌아갑니다. 예. '이걸 내가 바로 사과해야 될까?' 상대를 보고 상대를 봐가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무섭게 생겼나? 안 무섭게 생겼나? 예. 양복을 입었나? 예. 아니면 운동복을 입었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냥 A라는 사람은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하고 이제 바로 사과하는데 이 사과를 안 하는 할까 말까 생각하는 이 부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특정 심리 체계를 인제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A라는 분들, 이 A 분류 바로 사과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하여튼 어떤 그 특정 심리 체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이러한 것들이 주식 매매에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명언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예.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 시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인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는가. 그럼 그것을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장치 같은 거를 좀 해야겠죠. 예. 그래서 내가 실수할 만한 것들을 보완해 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인제 바로 주식 매매 기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 패턴이죠. 여러 인제 지지선이 비슷한 가격에 이렇게 몰려 있을 때 거기가 무너지게 될 때는 하락이 좀 커진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여러 저항선이 몰려 있는 가격을 돌파를 했을 때 상승이 커진다. 그러니까 돌파를 한 다음에 당연히도 계속해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밀릴 수는 있지만 예 올랐다가 살짝 밀렸다가 당연히 상승 N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주식의 기본이 뭐냐? 그렇게 가야 할 자리에서 주가가 못 가게 되면 그와 반대로 역작용이 일어난다. 예. 지금도 인제 무너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떨어지면은 그건 당연한 현상이고 당연히 더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안 떨어지고 반대로 쭉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죠. 예. 소수의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게 열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뭐 금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인기 분야들 있잖아요. 인기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이런 형태의 주가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거 뭐냐면 돌파를 했는데 뭐 더 못 가고 떨어졌는데 반대로 올라가 버리고 올라갔는데 꺾여 버리고 막 이런 식의 어떤 특이한 이런 불규칙성적인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을 특히 이렇게 대중주라고 하죠. 대중 인기주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이제 대중주들이 왜 이런 형태를 보이는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라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입니다. 예. 왜냐? 무료로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 또 알려드리는 이런 것이 어떻게 체계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어떻게 뭐 다 그것을 이렇게 하려면은 몇 시간이 걸리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그냥 그것은 많이 나타나는 그 어떤 패턴이죠. 자,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지지선들이 있었는데 이 지지선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하락 N자형을 그리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더 하락을 하죠. 이런 현상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 근데 막 떨어질 줄 알았더니 막 갑자기 확 올라간다. 막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죠. 와, 이럴 줄 몰랐어 하는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딱 무너졌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막 급등 올라간다.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 좀 확률이 낮은 예외적인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 매매를 일단은 이런 확률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토대가 돼요. 이 토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확률을 분석하려면 뭔가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이제 패턴들인데 우리가 뭐 어려운 패턴도 있어요. 그런데 흔히 알고 있는 패턴들 많잖아요. 급등한 주가를 쫓아가서 뒤늦게 쫓아가서 이제 추격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런 패턴들은 굉장히 흔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테슬라를 뭐 여기서 매수하셨거나 뭐 여기서 매수하셨거나 예, 역시나 추격 매수하면 그 이후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주 심한 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 고생하고 그냥 올라갔으니 망정이지 뭐 이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죠. 보통은 이런 데서 매수해 갖고 이렇게 고생했다가 뭐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자, 근데 여긴 그렇다 쳐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매수를 못했고 여기도 매수를 못했고 여기서도 매수를 못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이후에 그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 확률은 적어요. 예. 그러니까 뭐 횡보가 길어지던가 아니면 하락을 하던가 대표적인 패턴이 뭐냐면 가격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기간 조정 길게 이 작년의 여름처럼 예, 더운 여름에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간을 쭉 이렇게 끄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게 예, 아 여기는 희망이 없구나 이거 팔고 딴 데 가서 갈아타게 해서 복구하자 이런 심리를 이제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간 것을 확인하고 이제 매집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밀어 올리죠. 예.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무슨 뭐 예지력을 가지고 예측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돼요. 바닥 대비 뭐 100% 200% 올라오는 주가인데 이게 월봉 정도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테슬라가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한 여기 1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가 밑선이에요. 그래서 23년부터 1년, 2년, 3년째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한 170, 180달러 정도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 그럼 대충 봐갖고 뭐 100%, 20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예요. 근데 나는 이제서야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갖고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경우에
예. 급등을 막 해 갖고 돈이 수월하게 벌리는 그런 확률은 적어요.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확률은 적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착각을 불어일으키냐면 이제 20년 같은 케이스인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어 왜 매수했느냐? 일론 머스크가 좋았고 테슬라가 발전할 것 같고 대박 날 것 같고 그래서 산 거예요, 다들. 근데 다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닌 척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샀어 막 이렇게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매수를 해서 조금 이렇게 뭐 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신이 매수하고 이렇게 뭐냐면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바로 매수 후에 수익이 추가로 이렇게 난 경우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밑에서 매수를 못 했잖아요. 근데 늦게서 가서 매수를 해 갖고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신의 행위가 정상화가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분이 정말 원하는 수익을 얻을 만큼 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지 돈이 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주식의 이 기본 특성인데 호재를 보고 급등 중인 종목을 추격 매수해 갖고 그 이후에 해피한 상황이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주식을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16만 원에 15만 원에 사신 분들이 정말 무난하게 한 50만 원까지 간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떨어져 갖고 한 3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한다. 그래서 한 2배 버신다. 음. 그런 케이스는 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음. 물론 이게 10년이 걸리면 안 되겠죠. 예. 이 상승은 또 단기간에 올라가야 돼요. 급등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궤도 쭉쭉쭉쭉 잘 올라가서 정말 막 충분한 수익을 낸다. 예, 단기간에. 이게 올라가는데 뭐 10년 걸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430달러가 예, 1000달러가 돼야 되고 1500달러가 돼야 됩니다. 예, 사실 100% 정도 수익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생기려면 주식에서는 200% 정도를 2년 안에 200% 정도 수익이 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3년 걸려서 100% 수익을 먹었다. 예. 그러면 팔까요? 안 팝니다. 그럼 좀 이따 보면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매수해갖고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됐는데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는 너무나 희망차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 손절 당하기 쉬워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뭐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시간만 많이 소비하고 예. 크게 손실 보고 팔았더니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기본 어떤 이 패턴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으시고 패턴에 대한 이해를 패턴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확률적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주가가 있어요. 작년도에도 제가 이건 좀 과열 상태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와, 저 사람 고점을 잘 계산해도 잘 알려주네 이렇게 되는데 무슨 쪽집게 무슨 무당같이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간 주가를 봤을 때 거기서 매수해 갖고 잘 풀리는 경우는 100에 하나예요. 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가 분석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래요. 엔비디아도 이게 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좀 문제인데 엔비디아 같은 사례를 보고 내 종목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내 종목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2년 안에 200%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요 100에 하나예요. 100에 100에 하나도 아니고 한 1000종목 중에 한 종목 나옵니다. 만약에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간다. 우리는 바닥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호재가 나와서 막 실적이 대박 나고 막 호재 나오고 뭐가 어찌네 저찌네 막 무슨 뭐 이 회사가 앞으로 막 뭐 10배가 성장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올 때 거래량 터질 때 그냥 가서 마음 편하게 가서 여기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종목이 여기서 쭉쭉쭉 간다. 네. 이렇게 주가들이 형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려워할 게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190달러니까 대충 200달러 잡고 앞으로 2년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 자, 200달러가 400달러가 되고 600달러가 된다. 예. 앞으로 2년 안에. 예.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늦잠 자고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주식이나 한번 사볼까 하고 여기서 샀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갔다. 억세게 운이 좋은 거예요.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매수했는데도 돈을 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정말 그냥 뭐 어디 힘들게 공장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예측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좀 험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확률이 높죠. 너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